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안채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연말 연초 대표적인 기업 행사하면 종무식과 시무식을 빼놓을 수 없죠. 코로나19 사태 속에 비대면 문화가 퍼지기 전에 이런 행사하면 어떤 풍경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대부분 이제 강당에 다 모여가지고 사장님 말씀을 한번 싹 듣고 화이팅도 한번 외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던 그런 모습이 좀 생각나는데요. 네, 그렇죠. 한 곳에 모여서 축사부터 시작해서 구구절절 이어지던 맞아요. 이야기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당에서 하는 종무식 대신에 최근에는 연말 장기 휴가를 즐기는 게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자, 엔데믹 시대 이제 강당에서 있었던 종무식도 역사의 어떤 한쪽으로 물러나게 되는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온라인으로 열리거나 종무식을 하지 않는 곳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아서일까요? 최근 삼성전자는 올해도 따로 종무식을 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대기업에서는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공식 행사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큰 행사로 치렀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졌네요. 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K는 그룹 차원의 종무식뿐 아니라 시무식을 따로 열지 않고 대신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10년 인사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바로 종무식 대신 장기 휴가를 독려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종무식 할래, 장기 휴가 갈래 이렇게 선택권을 준다면 글쎄요. 전 종무식 하겠습니다라는 분이 계실까 싶어요. 네, 아니요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건 좀 분명해 보이죠. SK 하이닉스의 경우 임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해서 2주 이상의 장기 휴가를 권장하고 있고요. 특히 임원과 팀장이 솔선수범할 걸 권하고 나섰습니다. LG그룹은 지난 22일부터 올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주인 이번 주를 권장 휴가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연차를 사용하면 내년 1월 1일까지 최대 열흘간 쉴 수 있는 겁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전사 휴무에 들어가는데요. 연말 연시에 기본적으로 4일 휴가를 떠날 수 있게 됐고 롯데그룹 역시 지주사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내일 또는 모레를 휴무 시작일로 정해서 연말 휴가를 즐긴다고 합니다. 네, 자 직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뭐 장기 휴가 가는 게 쉽지도 않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 출발하는 새해까지 준비 기간을 가진다는 거 더없이 좀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연말 어수선한 분위기보다 차라리 장기 휴가로 충분히 쉰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는 게 개인적으로도 업무 집중도를 높이는 데도 더 좋아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반응에 외국처럼 연말 휴가를 장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외국에서는 장기 휴가를 도입한 기업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바로 무제한 유급 휴가제 맞아요, 말씀하시는 맞아요. 것 같은데요. 말만 들어도 좋습니다. 네. 말 그대로 복잡한 휴가 승인 절차나 상사의 핀잔 없이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건데요. 넷플릭스가 이 같은 제도를 파격적으로 도입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공유택시, 우버, 골드만삭스 등 많은 외국의 회사들은 무제한 휴가제를 운영 중입니다. 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제한으로 유급 휴가를 준다라는 게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얻는 게 있습니다. 이 무제한 휴가 제도를 인재 확보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연차 유급 휴가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우수 인재가 없다면 회사 성장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크로노스가 역시 무제한 휴가를 도입한 배경도 채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무제한 휴가제를 도입한 후에 직원 채용은 좀 원활해졌을까요? 네, 에런아인 CEO가 인사부의 채용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요구를 했고요. 그중에 하나로 제시된 게 무제한 휴가제였습니다.
이 제도의 효과로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데 효과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무제한 휴가는 이직률을 낮춰서 사람을 다시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도 해서 일거양득인 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선뜻 무제한 휴가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뭐 각자 나름의 속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물론 무제한 휴가를 도입했다가 없앤 기업도 존재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회사 킥스타터는 2015년 무제한 휴가제를 폐지했는데요. 오히려 이전보다 휴가를 덜 가는 직원들이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정말로 휴가를 다녀와도 되는지 눈치를 보다가 휴가를 못 간 직원이 생겼단 겁니다. 그러니 제도가 생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적절한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제도가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휴가제 있으면 매일 갈 것 같은데 네. 이런 사람 때문에 도입이 안 되나 봅니다. 자, 이런 무제한 유급휴가 회장님의 훈화 말씀 대신 연말 장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지만 글쎄요, 도입이 된다면 국내에서도 반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한국에서도 무제한 유급휴가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토스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 기업교육, 기업휴넷 등 220곳에 이릅니다. 네, 자, 국내에서도 220곳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도입의 토대는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워라밸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무제한 휴가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건데요. 네.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 조사 결과를 봐도 워라밸을 중시하는 청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엔 3명 중 1명이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는데 2021년엔 2명 중 1명꼴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보수적인 회사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무제한 유급 휴가가 사회 전체로 도입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부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얼마나 있어야 좀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생활비나 어떤 세금에 대한 걱정이 없고 대출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 이런 사람이 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채린 기자 어떠세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의견이 또 네.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자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들 700명에서 8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의 2명 중 1명은 100억 원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부자의 자산 기준은 매년 달랐습니다. 자산을 기준으로 지난 2012년에는 114억 원에서 지난 2021년 187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지난해에는 137억 원으로 좀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달라서일까요? 부자 10명 중 2~3명만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자와 현실의 간극 점점 더 켜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도 이번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네. 10명 중 6명은 상속형 부자였습니다. 상속과 증여 규모가 과거보다 더 양극화되는 현실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연말 풍경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리더의 끝을 알 수 없는 훈화 말씀과 함께인지 아니면 한숨 고를 수 있는 여유와 함께인지 궁금합니다. 안채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